태백일사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이희현이 1779년에 저술한 책입니다. 저자는 당시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씨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책의 제목 태백일사는 큰 흰 태양의 역사라는 뜻으로 이씨 왕조의 영광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책은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군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씨 왕조의 시조인 태조 이성계의 업적과 왕실의 계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태백일사는 단순한 역사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통 왕조사관에 입각해 기존의 사설을 재해석하고 체계화한 점, 그리고 왕실의 권위와 정당성을 신화와 상징으로 뒷받침한 점 등은 조선 후기 사상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조선 왕조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귀중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백일사에 따르면 이씨 왕조는 고려 말기에 이성계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원래 고려의 무신이었으나 위화도 회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1392년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태백일사에는 이성계의 선조인 이한사가 신라 말기에 활약하며 왕조 창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이한사의 어머니가 용과 교합하여 이한사를 낳았다는 설화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한사는 이성계보다 훨씬 뒤 시대인 고려 말기의 인물이었고 그의 출생과 관련된 용설화도 상징적인 이야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고대 동아시아에서 용이 왕권과 연결되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태백일사에서 이한사의 출생설화에 용이 등장하는 것은 이씨 왕조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설화는 이씨 왕조의 번영과 자손의 창창함을 예견하는 상징으로도 읽힙니다. 태백일사에는 이씨 왕조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예언과 징조가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룡산 도읍설로 이씨 왕조가 계룡산으로 도읍을 옮기면 1000년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하기 전 계룡산에 행궁을 짓고 도읍을 정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또한 정도전의 꿈에 나타난 청룡과 정룡의 싸움, 소를 탄 신선의 출현 등도 왕조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상징적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외에도 하늘에서 녹색 기운이 내려와 왕궁을 덮었다는 기록, 상서로운 동물들이 왕궁에 모였다는 기록 등은 왕조 부활의 징조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과 징조들이 실제로 미래를 예견한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상징과 이미지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태백일사가 저술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씨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예언들은 태백일사가 저술된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당시 조선은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씨 왕조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희망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 서사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일사의 예언과 징조는 실제 미래에 대한 예견이라기보다는 당대 사대부들의 정치적 이념과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럼에도 이는 조선 후기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접어들면서 이씨 왕조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으로 국력이 소진된 데다 당쟁과 세도 정치로 인해 왕실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어 갔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수탈로 민심이 이반되고 홍경래의 난과 같은 농민봉기가 잇따라 일어나기도 했죠. 19세기 후반 들어 서구 열강의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은 존립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운요 사건 등 굴욕적인 사태가 반복되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지배력이 한반도에 확대되었죠. 결국 1910년 이씨 왕조는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되면서 500년 넘게 이어오던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왕조 멸망 이후 이씨 왕실의 처지는 비참했습니다. 고종은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당했고
순종은 황제의 칭호만 유지한 채 일본 황실의 감시 하에 있어야 했죠. 왕실의 재산은 일제에 의해 몰수되었고 왕족들은 친일파로 전락하거나 해외로 망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일부 왕손들은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어받아 한국광복군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씨 왕손들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왕실 후손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이들 중에는 정치인, 학자, 예술가 등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씨 왕실 후손들은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왕실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실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왕실 유물을 수집, 전시하고 있으며 태조 이성계의 건얼릉과 정릉 등 왕릉의 관리와 보수에도 힘쓰고 있죠. 또한 매년 태조 탄신일에 헌다례를 올리는 등 전통 제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씨 왕손들의 현대 사회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은 제한적인 편입니다. 왕실의 특권과 권위가 사라진 민주공화정 체제에서 이들의 활동은 상징적 의미가 큰 문화사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왕실 후손들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되기도 하고 이들의 계보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죠. 일부 이씨 왕실 후손들과 지지자들은 왕정 복고를 주장하며 왕조 부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대한제국 황실 복위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은 고종의 강제 퇴위가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황실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도 법통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일제의 왕실 재산 몰수는 약탈임으로 반환해야 하며 황실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지위와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학계와 사회로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왕정복고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을 허무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 헌법상 왕조 부활은 불가능하며 국민 정서상으로도 수용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용의 혈맥설화는 왕조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모티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왕조의 시조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왕권이 하늘의 뜻에 따라 수립되었음을 의미하죠. 또한 용은 우주적 기운을 상징하는 존재이므로 왕조가 천지의 기운을 받아 번영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백일사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이씨 왕실 후손들 사이의 화합과 결속이 요구되는데 현재는 계보를 둘러싼 갈등과 내분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왕정 복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듯합니다. 향후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이씨 왕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태백일사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이씨 왕실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의 정통성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백일사에 담긴 이씨 왕조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왕조의 기원부터 쇠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과 전망까지 500년 왕조사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큰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왕조의 정통성을 신화와 상징으로 뒷받침하려 했던 태백일사. 저자의 의도는 오늘날까지도 흥미로운 화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백일사와 이씨 왕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왕조의 흥망성쇠 속에는 정치 권력의 속성과 한계, 위기 극복의 리더십, 민심의 향배 등 보편적인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시대 사대부, 지식인의 역사관과 미래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상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태백일사 예언의 현대적 의미에 주목하게 됩니다. 비록 왕조 부활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태백일사가 품고 있는 염원과 비전은
오늘날에도 되새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태백일사와 이씨 왕조사에 관한 다양한 학술 연구와 대중적 조명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심이 한국사의 정통성과 자부심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